1986년 5월 서울 강남구.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던 그 시절, 한 여성이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유리. 당시 29세였던 배우 겸 무용가였죠. 발레리나로 시작해서 모델을 거쳐 영화배우까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던 그녀는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연예계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키 170cm가 넘는 긴 키의 발레로 다져진 우아한 몸짓, 그리고 깊고 신비로운 눈매까지. 장유리는 당대 청춘들이 꿈꾸는 이상형이었고, 강남 곳곳의 광고판에는 언제나 그녀의 얼굴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그 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는 이 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전인 1986년 5월에 발생한 장유리 실종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1986년 5월 14일 오후 6시경, 장유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이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5월 15일 오전 10시, 언니인 장설아 씨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설아 씨는 당시 36세로 방송 작가로 활동하며 동생 유리의 유일한 가족이었죠.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자매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설아 씨는 오후 2시경 직접 동생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불안감에 휩싸인 설아 씨는 경비원과 함께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마주한 광경은 정말 기이했습니다. 집 안은 평소와 똑같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유리의 외투와 지갑, 심지어 여권까지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리는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창문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리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듯한 상황이었죠. 이때부터 장유리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가 시작된 겁니다. 5월 15일 오후 4시, 장설아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남서 형사과의 김모 경위는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로 생각했다고 후에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고 난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광역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압구정동 일대는 물론이고 유리가 자주 다니던 강남 전 지역을 샅샅이 뒤졌죠. 한강 일대도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고 잠수부까지 동원되어 강바닥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24시간 후인 5월 16일,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유리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죠. 톱스타 장유리, 호련히 사라져. 압구정 아파트서 흔적도 없이 실종. 미스터리한 증발, 경찰 수사 착수.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언론들은 그녀의 화려한 연예계 생활과 사생활을 집중 조명하며 실종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언론 보도가 과열되면서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연예계 스캔들과 연관성을 주장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측에 불과했고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언니 장설아 씨는 실종 3일째인 5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설아 씨는 동생이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유리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어요. 연락 없이 어디 가는 법이 없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음 주 촬영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설아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찾기 위해 사비를 들여 전단지를 돌리고 심지어 점쟁이까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많은 제보 전화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었죠. 부산에서 비슷한 여자를 봤다, 제주도 호텔에서 목격했다 같은 제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모두 허위 정보로 판명되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인 5월 21일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압구정동 한 카페 사장이 경찰서에 나타나 중요한 증언을 한 거죠. 며칠 전, 정확히는 5월 12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장유리 씨가 어떤 중년 남성과 함께 카페에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평범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카페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유리는 그 남성과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중간중간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이 시간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유리는 그럴 수는 없어요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죠.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 물어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고 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가 굉장히 점잖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언이 나온 후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였는데요. 5월 13일 저녁 8시쯤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길 건너편에서 장유리 씨를 봤거든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가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서둘러 하는 것 같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유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차에 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차량 번호나 동승자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죠.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수사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만남이 실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유리와 함께 작업해왔던 사진작가 민하준 씨가 경찰서에 나타나 중요한 물증을 제출한 거예요. 실종되기 이틀 전인 5월 12일에 유리 씨와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그때 찍은 필름을 현상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민 씨가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평소와 다른 유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죠. 촬영하는 내내 유리 씨가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지막에는 빨리 끝내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촬영을 중단했어요. 이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유리는 실종 며칠 전부터 이미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장유리는 실종 전 며칠간 정체불명의 남성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나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종과 연관이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건 유리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5월 10일자였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모든 게 복잡해지고 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설아 언니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어쩌면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일기 내용은 유리가 무언가 고민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1986년 5월에 시작된 장유리 실종 사건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하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장설아 씨는 동생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리가 어디선가 연락을 해올 거라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말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죠. 설아 씨는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장유리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그곳을 찾아가 확인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죠. 1987년 실종 1년째가 되던 해에 설아 씨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동생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유리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도 장유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해외에서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었죠.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양인 여성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했고 1980년대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장유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1986년 그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미스터리는 영원히 베일에 쌓인 채 남아있기도 하죠. 장유리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실종 사건을 넘어서 1980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관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고민했을 한 여성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더욱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죠. 장유리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미스터리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또 다른 실종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